소개된 애플의 새로운 서비스 애플페이. IT 3000포 수다 토킹쇼 200은 IMC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리드북스와 함께하는 IT 만담 3000포 토킹쇼 200 그 30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무책임한 이 PD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곁에는 항상 IT 전문기자 박성훈 차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주 초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이지택시. 네네. 아유,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후기를 네. 보니까, 방송 듣고, 네. 타봤다. 이런 분도 있고, 네. 방송 듣기 전에 나는 원래 탔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반응이 다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EPD랑 저도 실제로 지난 금요일이죠? 네. 또 택시가 하도 안 잡혀가지고. 네, 홍대역 8번 출구 삼성플라자 앞에서 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떨고 있었죠? 그래서 한번 방송도 했는데 한번 잡아볼까? 했는데 검증을 한번 해보자. 어이구,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택시도 빨리 오고. 네. 또 재밌는 게 이 택시가 오는 게 GPS 그 지도상에서 보여. 네, LBS 기반이어서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아. 쭉 오더니 딱 기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비상등 깜빡이를 깜빡 켜고 있으면 딱 보면은 이제 그 이지택시에서 이제 날라온 그 차종과 그리고 차 번호가 거기 딱 써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술 취한 취객들은 저 자기 막 동네 이름 부르고 막 세우고 막 그러잖아. 근데 다 막 퇴짜 맞고 네. 우리를 아주 부러운 눈빛으로 봤다는. 저도 이제 그 이지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를 하면서 그 기사분한테 여쭈어봤어요. 네. 그 우버에 대해서 아시냐고 격분을 하시더라고요. 데모하러 간다고 그러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지택시는 뭐 언제 써보셨냐, 잘 써보셨냐. 그러니까 이지택시를 써본 지는 지금 뭐 새로운 회사에 뭐 옮겼는데 그 회사는 그 나비콜 뭐 이런 내비게이션에서 지원 안 해준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기사분들한테 콜비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걸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웬만해서는 콜을 다 잡는데요. 이지택시 콜을.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술이 뻘쭘하게 갔어도 이지택시 이걸로 콜을 부를 정도면 그럼. 멀쩡한 거 아니냐. 그럼. 그때 기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승객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버도 써봤어요.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어떤 우버? 우버 X. 네. 우버도 제가 실제 경험을 했는데 그거는 우버 담당자분이 나와서 인터뷰가 되면 그때 공개하는 걸로. 오늘 이제 우버 측에서 또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자료가 왔는데 네. 오늘 그 서울 택시 조합에서 데모를 한다는 거야. 오후 3시에 이미 했죠.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IT 기자들한테 또 자료가 왔어. 네. 뭔가 하고 봤더니 서울시와 택시 조합은 우버의 창조적인 공유 경제를 동참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네. 우리는 우버 여기서 계속 할 거니까 시비 걸지 마라. 이 소리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걔네가 상품이 3개인데 우버 택시에 대한 또 자랑을 쫙 써놨어. 유류비 2,000원 지급, 또 피라미드처럼 몇 명 모으면 또 얼마 지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단 갈 길을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타협 없이 가던 길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로컬 시장에 맞춰서 뭔가를 바꾼다고 해도 큰 변화의 폭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어차피 우버라는 그러한 새로운 택시 운송이 되겠죠. 결국은 이런 게 새로운 그 생태계가 생겼으면 한번 트리거가 땡겨진 그런 이슈는 변화의 모멘텀이 되는 것들은 어차피 그거에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좀 서로가 피해가 없는 결국은 그게 좋은 생태계를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리디북스
그 후기 남기신 분 추첨해서 상품권 100만 원 네.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게 이제 다음 주까지.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저희가 방송하는 날 네.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일주일 남았으니까 바짝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왜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녹음을 해야 12월 첫째 주에 이 방송이 나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과 말씀을 두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슈피겐 이벤트로 저희 이제 가방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바빴다는 거는 핑계일 뿐이고 그래서 내일 중으로 이제 택배를 전달을 해드릴 거고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받아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배송이 너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 유저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도 애플 유저이긴 한데 호스팅을 몇 번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아이튠즈에 저희가 이제 호스팅이 변경된 주소를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 리젝팅을 당하는데 저도 답답한 게 이걸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팟빵 같은 경우에는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는데 애플은 이런 게 없으니까 영문 레터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뭐 애플 코리아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애플 코리아는 거기다 문의를 해도 똑같은 답변을 해요. 본사에 영문 레터로 쓰세요. 그럼 내가 써줄게. 여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애플 유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애플에서도 팟빵 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팟빵 앱으로 들어주시면 저희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요 좀 유념 좀 해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삼겹살 먹다가 어쩌다 시작한 IT 전문 팟캐스트 이제 벌써 30회가 됐어요. 네, 30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갈래? 아니면 안 보는 책 좀 버릴래? 가자, 이사. 리디북스가 필요한 순간. 전자책 서점은 역시 리디북스. 이슈 코코 230회의 첫 프로그램은 이슈 코코. 아이폰 6와 함께 소개된 애플의 새로운 서비스 애플페이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 맥도날드에 14,000여 개의 매장에서 모바일 결제의 절반이 애플페이로 결제를 해서 애플의 혁신적인 핀테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페이는 유니온페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까지 애플페이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 애플페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박성훈 차장님과 함께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핀테크죠. 드디어 핀테크죠. 네. 핀테크가 뭐냐? 이 핀은 뭐 찌르는 핀이 아니라 나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 파이낸셜, 금융이란 뜻이죠. 네. 플러스 테크,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된 테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게 뭐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뭐 단알 휴대폰 번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그런 것도 핀테크의 일종이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페이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뜨면서 또 유명해지고 있는 게 뭐 애플페이나 알리페이, 그리고 한국에 뱅크 월렛 카카오. 네. 뭐 뱅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물건도 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택시나 버스나 전철은 쉽게 탔었잖아요. 네, 그렇죠. 요런 대중교통에서만 이루어졌던 결제가 전방위로 이제 확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페이는 특히나 역사가 짧은데 벌써 맥도날드의 반을 먹어치웠어요. 매출에. 우리도 쿡 형이 머리를 잘 썼죠. 네, 이게 중요한 게 가입자. 그러니까 이 애플페이를 쓰는 애플 유저. 네. 그리고 점주, 가맹점이 많아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서비스가. 결국은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적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그 절름발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폰 유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 그 뭐 당연히 햄버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짜장면 뭐 이런 걸 거고 치킨이나.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맥도날드였다는 그렇죠. 거죠. 맥도날드 지수라는 게 또 따로 있죠. 네, 그래서 14,000여 개 네. 매장에서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모바일 결제의 절반을 애플페이로 했다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훅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일단은 애플페이를 또 따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원조격인 페이팔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페이팔은 뭐 우리 저 EPD도 뭐 런던 유학 시절에 많이 썼다고 저희가 간간히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때 처음 가입을 해서 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죠. 주로 이베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몰에 가입을 할 때 딱 한 번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등록만 해 놓으면 그 이후로는 PC만 있으면 뭐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클릭 한 번에 그 비밀번호 입력과 동시에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뎁스가 적은 만큼 액티브엑스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깔 필요가 없고 뭐 다 필요 없고 네. 맨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딱 한 번. 그냥 이메일로 날라오면 오케이 한번 눌러주면 계산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제를 할 때마다 비밀번호만 넣으면은 결제가 끝나는 건데 이 상품을 만든 아저씨가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또 역시 스탠퍼드 졸업한 아저씨인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은행에서 일하던 행원이었구나. 트레이더드만. 트레이더예요 또. 파생상품 쪽. 그래서 이 아저씨가 트레이딩을 막 하다가 98년 뭐 이때만 해도 이제 모바일이 뭐 물론 아이폰은 나오지 않았지만 셀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플랫폼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조만간 PC가 아닌 이런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결제 수단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팔을 만들었는데 역시나 뭐 페이팔은 지금 뭐 누구나 쓰는 서비스가 됐지만 아이폰을 기반으로 한 애플페이, 네. 뭐 알리페이 그리고 구글의 구글 월릿이 있어요. 월릿. 네. 지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핀테크라고 불리우는 서비스들의 원조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애플페이가 핀테크의 어떤 대표 브랜드가 됐는데 네. 왜 이렇게 대표가 됐냐? 사실 구글 월릿이 더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애플페이가 뜬 거는 그만큼 쉽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미국에서 이렇게 쓰는 거를 보니까 그 6에는 그 지문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 홈 버튼. 네. 5부터. 5 때는 이게 없었어. 5S인가? 이 기능이. 이 결제 기능이. 네, 결제 기능 없었죠. 지문만 됐었지. 네, 6부터. 그래서 요거를 그렇죠. 자기 지문을 거기다 띡 대고 만약에 맥도날드다. 그럼 그 택이 있잖아. 단말기 택. 거기다 딱 갖다 대면 끝. 너무 쉽잖아. 네.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허무하다는. 그렇죠. 이거 뭔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야? 내가 뭔가 돈을 썼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버스 지하철 탈 때랑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거의 뭐 월급 수준이네요. 네,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러니까 우린 버스 탈 때 전화기만 되지만 애플페이 차이점은 갖다 댈 때 지문을 같이 이제 된 상태로 전화기만 대면 된다는 거. 너무 쉬워. 네네. 그래서 애플페이가 네. 북미 이런 데선 거의 결제에 지금 핀텍의 대세가 됐다. 그리고 이 애플페이를 받는 업체를 보니까 네.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 홀푸드라고 네. 미국의 그 우리로 치면 뭐 총각내 야채 가게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여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맥도날드 그리고 그 약국 체인이 있어요. 월그린스라는 네. 약국 체인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빠들이 많이 가죠. 토이저러스. 요런 게 다 애플페이의 가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쉽게 돈을 쓸 수 있는 거에는 거의 다 쓸 그러니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핀텍의 양대 산맥인 가맹점과 네. 그리고 유저를 다 확보한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는 또 이런 카드사들 있잖아요. 뭐 네.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하고는 전부 다 제휴가 됐다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플페이도 맨 처음에 쓰실 때, 맨 처음에 아까 페이팔처럼 네. 그때 딱 한 번 카드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래- 그 뭐 네. 입력 자체 되게 편하다면서요. 찍으면 돼. 내가 카드를 찍으면 돼요. 신용카드 이렇게 있잖아. 뭐 223, 뭐 카드 번호. 하나은행, 어. 뭐 번호 띡띡띡 네 자리씩 뭐 이렇게 네 개가 나오잖아. 네. 그걸 그냥 찍기만 하면 끝. 끝. 그것도 너무하다. 그리고 이 네. 그러면 결제를 할 때 이 뭐 카드나 이런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그 애플 자체에서 네. 암호화를 해가지고 카드 번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가상의 토큰을 토큰 네. 그런 거를 주고 받는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개인의 정보가 그렇지. 유출될 리가 없다. 전혀 유출될 게 없죠. 그러니까 네네. 가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라는 거야. 네네. 태그하는 순간. 그래서 뭐 보안 이런 문제도 네. 거의 뭐 안전한 것 같다. 아,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카카오가 뱅크 월렛 카카오 서비스를 네. 런칭을 했어요. 네. 네, 요것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아, 요것도 뭐 지금 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뭐 한국판 애플페이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일단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쓰기는 나쁘지 않아요. 네. 일단 앱을 받아서 이것도 역시 맨 처음에 PC에다가 딱 한 번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좀 복잡해. PC에서 회원 가입해야 되고 네. 액티브 헥스 돌려서 네.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고 네. 공인 인증서에서 네. 본인 인증하고 네.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는 해야 네. 돼. 네. 어. 여기까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카카오 쪽에서 한도를 정해놨어. 아.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이제 선불 방식이거든. 네.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 뭐 30만 원 딱 뱅크 월렛 카카오에 넣어놓고 그 30만 원을 그렇죠. 이렇게 뿜빠이서 쓰는 형식인 거죠. 요게 맥시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고 네. 그리고 한 번에 쏠 수 있는 금액은 네. 10만 원. 아, 아직까지는 소액으로만. 혹시나 근데, 또 뚫릴까봐. 근데 이거는 꼭 PC로만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은 PC로 해야 돼. 아, 맨 처음에는. 네네. 그런 다음에 한 번만 하고 나서는 이 스마트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무턱대고 그 앱을 깔았어요.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집어넣고 뭐 이걸 해야 돼. 그걸 하면은 정지된 계좌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에 비하면은 과도기인 거지. 좀 뎁스가 있네. 그거는 아직 현행법상 뭐 어쩔 수 없는 이게 부분이지 여전히 않을까? PC의 네. 틀을 유지를 하면서 네. 최종적인 모습만 모바일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인인증 네. 이걸로 개인의 뭐 어떤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과도기적 복잡함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알리페이는 지금 저변 확대가 엄청나다고 막 쓰나미 몰려오듯이 막 몰려온다고 하는데 알리페이가 보니까 네. 작년에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작년 통계가 나와요. 알리페이로만 네. 450조가 나갔다는 거예요. 450조. 45조 아니고 알리페이로만 450조고 네. 올해 추정 어. 금액은 670조. 670조라.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한 3,400조 되죠? 네.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커. 그렇죠. 어. 애플이 중국 시장을 노려서 유니온페이랑 은연 카드죠. 그건 중국에 유일하게 있는 카드 서비스인데 그러면 또 알리바바 그러니까 알리페이랑 또 한판 승부가 그럼요. 네. 그리고 알리페이가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이 뉴욕을 뚫은 거는 중국에서만 장사하겠다는 건 아니거든. 그렇겠죠. 이제는 북미, 유럽, 그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네.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커요, 사실.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얘네만 해도 인구가 수억이야 벌써. 그리고 인도 있잖아. 인도까지 먹으면은 아유 뭐 게임 끝인 거예요. 그렇군요. 야, 그럼 여기서는 정말 이제 IT 기업이 뭐 금융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이슈코콕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 제가 또 맥락을 또 잘 짚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봤어. 언론사에서 네. 핀테크 기사나 어떤 칼럼을 처리할 때 금융의 미래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역시나 없어. 네? 없어. 없을모?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네. 이 핀테크가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은행, 카드사의 역할을 앱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빠르면 3년, 5년 후에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은행은 애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네. 은행이라는 거는 은행의 어떤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은행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네. 전당포에서 시작이 됐어. 전당포는 하루 지나도 반달이 잡았는다. 원금 8만 원에 사부자 1,600원. 본인이 갖고 와야 들어준다. 아, 전당포. 네. 그 남의 우리- 물건 저당 잡아서. 우리말로 전당포. 그러니까 전당포라 함은 네. 그러니까 태초에 은행의 어떤 시초는 금을 이제 만약에 이기삼이라는 사람이 금이 생겼어. 그럼 이거를 맡겨. 그리고 뭐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자고요. 100만 원을 줄 거 아니야. 전당포 주인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금을 또 가져왔어. 그래서 그럼 나도 100만 원 줘. 그럼 지금 200만 원이 나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10명을 하잖아요. 금 열덩이. 1000만 원이 나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금이 10덩어리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 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돈이 좀 있는 사람한테 또 가는 거지. 그럼 나는 내가 금을 10개를 갖고 1000만 원을 줬으니 그럼 나는 이 금으로 2000만 원을 한번 꺼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돈 먹고 돈 먹기.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이 2배를 튀긴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기삼이가 나 100만 원 잘 썼어. 자, 100만 원 줄게. 금 빨리 줘.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쭉 해봤더니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전체의 5% 정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안 찾아간다. 그래서 은행이 나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금을 예로 들었는데 이제 돈을 맡긴 경우에는 이자를 주잖아요. 네. 은행에서 100만 원을 맡기면 뭐 10%다. 그럼 110만 원을 줘야 돼. 1년 뒤에는. 네. 근데 그 11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10명을 한테 받으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을 1년 안에 가져가는 사람은 그 열에 한 명도 채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놀이를 한다. 대신에 1000만 원의 10배, 100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품이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돈을 땡긴다는 거야. 네.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핀테크가 들어왔어. 그럼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뀐다는 마찬가지로 거야? 5년 뒤에 애플이 글로벌 최대 은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물론 뭐 애플이 현금 자산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그 설마 은행보다 많겠냐? 네. 물론 그렇죠. 은행보단 없죠. 하지만 인터넷 은행, 모바일 은행을 할 때 반드시 그 어떤 거래되는 금액만큼의 현금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차피 그냥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나 이 돈 내가 만질 수 있는 돈 빨리 줘 하는 건 전체 5%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전통적으로 5%였다는 거야.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은행 매장에 가서 야, 나 10억 지난번에 묻어놓은 거 다 10억 빨리 털어내 그러면은 그렇지. 당황하잖아요. 지점장이 나와서 커피 그렇지.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사장님. 잠깐 저 좀 보실까요? 네. 그런 거거든. 야, 이런 식으로. 없어. 네. 금고에. 네. 대신에 며칠 뒤에 가져가시면 좀 더 이자 쳐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급 준비된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5%라는 거예요. 통상.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지금은 간단한 결제나
송금, 뭐 친구 결혼식 때 10만 원씩 싸주잖아. 네, 그렇죠. 이 뱅카로. 예. 지금은 이런 단순한 기능만 하지만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은행에서 이번에 10%짜리 대박 고금리 상품을 내놨습니다. 근데 얘네는 10%가 가능해. 지점이 있어, 뭐 은행원이 있어, 뭐가 있어. 비용이 없거든. 그럼 그 비용을 고금리 상품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어디 은행이지? 그 카카오 이 원래 요 전용 뭐 통장 출시 뭐 이런 거 있던데 이제 그게 앞으로는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거는 아마 얘들이 세르게이나 이런 애들이 얘기는 안 해도 걔들은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하니까 뭘 또 조금 더야. 벌써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생각하고 있을걸? 이미 노드맵에 다 있는 거겠죠. 내가 생각했으니까 아마 했겠을 거야. 그게? 아니 뭐 같은 급으로 자기를 또 이렇게 동반 서열에 올려놔. 근데 찾아봐.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어 국내에 지금. 그러니까 입백이죠. 아무도 없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건 아닌데 생각의 확장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길거리에 자판을 깐 우리 명점술가 우리 박성우 차장님께서 또 하나의 IT 기업의 미래를 또 예견하셨습니다. IT 기업이 금융회사를 제낄 수 있겠다.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 카카오가 뭐 좀 희줄그레한 은행들 있잖아. 뭐 약간 좀 어려운 애들. 네. 뭐 외환은행이라든지 좀 내 자세한 순위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은행 뭐 1위는 국민은행이잖아요. 그래요? 전 잘 몰라서. 그러니까 1위가 아닌 은행은 언제라도 카카오나 뭐 네이버 지금 라인이 잘 나가니까 이런 데가 인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행이 인수합병되는 게 이제는 뭐 큰 이슈는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그런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같은 애들끼리 먹고 치고 한 거 아니야. 뭐 조흥은행이 뭐 어디야? 하나은행인가? 먹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먹고 먹히는 거고 이제는 전혀 다른 이종의 애들이 먹고 먹히는 거란 말이지. IT 기업이 살 수도 있겠다. 아니면 거꾸로 국민은행이 뭐 다날 같은 데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이 한국의 1세대 페이먼트 서비스들, 다날도 그렇고 LG도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또 변화도 좀 지켜볼 만 하겠네요. 어쨌든 저는 소비자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을만한 회사고 믿을만한 플랫폼의 서비스면 이게 굳이 뭐 어느 특정 은행의 뭐 이런 거라든지 어느 특정 은행의 뭐 카드 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서비스가 베네핏이 있다면 분명히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그래서 네, 저같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을 때 이율도 생각해야 되고 신용점수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면 좀 골치 아파지겠지만 예, 일반적인 소액이나 뭐 이런 결제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또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그 드네요. 소액이 점점 커질 거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 처음에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하다가 필요하면 이거 뭐 써봤는데 안전하다, 뭐 편하다 그러면 20만원도 30만원도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렇게 또 습관화 돼버리면 그걸 또 되돌리기는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불편한 걸로 넘어가기는 또 어려운 거니까. 이참에 우리가 은행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입백뱅크. 입백뱅크.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슈 콕콕은 뭐 이제 그만 정리를 하시고. 소매치기도 없어지겠네 이제.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IT 기업이 은행을 먹을 수도 있다 예견을 하셨고, 요걸로 이슈 콕콕을 마치겠습니다. 2부는 네, 2부는 그 핑크퐁을 만든 스마트 스터디 분들을 모시고 교육용 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C 플러스의 팟캐스트 재미있게 즐기시나요? 팟캐스트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다면 팟빵에서 구독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다운받기, 댓글 달기를 부탁드려요. 1분도 안 걸리는 여러분의 정성으로 힘을 내어 더욱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겠습니다. IMC 플러스